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년기에 의료비 지출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평생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가요, 그 중에 절반가량이 65세 이상 노년기에 집중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100세를 맞아서 노후 의료비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경우에는요, 이 경제 활동에 바쁜 나머지 이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잠시 후 라이프 플랜 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는요, 부모님의 실버보험 왜 반드시 필요한지, 또 많은 상품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잘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드렸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플랜 1부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까지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또 저희 홈페이지죠. www.centric.co.kr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로 가입하신 보험과 궁금하신 점 등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요,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노하우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라이프 플랜 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정원보 팀장께서 실버보험 가입 전략에 대한 노하우 들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에셋코리아 정원보 팀장입니다. 오늘은 라이프 플랜 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는 50대, 60대 부모님 보험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부모님 보험 준비하실 때 유의할 점, 어떤 걸 확인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자세히 짚어드릴 건데요. 왜 준비해야 되는가? 본격적으로 병원비 보장이 많이 지출되는 시기가 되셨습니다. 지금 세대 부모님들께서는 자녀 교육에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못하신 경우도 많으시고요. 여유로운 현금 자산 확보도 안 되신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본인들의 보험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신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몸이 좀 편찮으셔도 참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시면서 참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을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께서 참다 병원을 가셨습니다. 병원비 수백 나왔습니다. 이거 누가 낼까요? 아버님이 편찮으신 거니 이번엔 아버님이 내셔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적금에 펀드에 대출금 상환에 여유가 없으니 아버님께서 좀 내주세요. 할 자녀들은 없습니다. 수백만 원의 병원비는 자녀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녀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부모님 보험인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령대별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 자료입니다. 40대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60대 연간 200만 원 이상, 70대 연간 300만 원 이상, 80대 이상 분들은 연간 450만 원 정도의 의료비를 평균적으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병원비 수백만 원 나오는 케이스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암 같은 중증 질환에 걸려도 중증 환자 등록하면 뭐 본인 부담금의 5%만 내면 된다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2014년 실제 의료비 지출 자료입니다. 지금 71세 남성분이시고요. 실손의료비 가입된 건 없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게 척추협착증으로 진료받으셨던 거고요. 이후 담관암 진단받으시고 수술하시고 40일 정도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병원비가 1,06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올해는 전정신경염으로 입원 치료, 백내장 통원 치료로 약 200만 원 지출하셨고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최근 5년간의 병원비 지출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180만 원 정도의 의료비를 지출하셨었습니다. 실손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 하나 있다면 작년에 병원비로 1,000만 원 넘게 필요할 일 없었겠고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약 2천만 원 정도의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 제 아버지의 병원비 사례인데요. 왜 보험 전문가라는 사람이 아버지 보험도 안 챙겼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연령, 병력 등으로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10여 년 전에 준비하실 보험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보험은 건강할 때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보험료 납입 부담이 없으시다면 실손의료비 다음으로 진단비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단비는 제일 많이 발병하는 암, 그 다음에 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여기에 대한 진단비 보장을 추가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비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병원비 보장은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거고요. 암으로 40일 정도 입원하시게 되게 되면 처음에는 무조건 한 명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간병인이 필요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뭐 소변량도 체크해야 되고 뭐 혈압도 계속 체크해야 되고 뭐 링겔도 봐야 되고 운동이 가능하시게 되면 거동이 가능하시게 되면 운동도 도와드려야 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병상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의 생활도 지켜야 되거든요. 부모님의 간병 중요하지만 경제활동을 멈출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간병인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불러야죠. 그러면 간병인이 하루에 7, 8만 원. 뭐 입원 기간 내내 필요한 건 아니지만 20일, 30일 하게 되면 150만 원, 200만 원의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입원하셔서 호전되셔서 퇴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인가? 또 그게 아닙니다. 수술하시고 입원 장기간으로 하시고 그러면 기력도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항암 치료도 남아있고요. 그러면 체력을 올려야 됩니다. 운동도 하셔야 되고 드시는 것부터가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고단백 식품으로 계속 사다 날리게 되는 거죠. 뭐 한우 등심, 전복, 민물장어 다양하게 사게 됩니다. 이런 부분 간병인 비용, 치료 후에 건강관리 자금으로 진단비 보험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선 가입 중인 보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 중인 보험에 대한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어떤 보장이 있는지, 얼만큼 보장이 되는지, 언제까지 보장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보장의 빈틈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만 다른 보험으로 가볍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입 시 정확한 절차로 가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자필 서명 부분인데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대상자죠. 보장을 받는 사람 피보험자, 서명이 각각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통 부모님 보험 준비하실 때 계약자는 자녀분이 하고 피보험자, 보험 대상자는 부모님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부모님이 고향에 계시고 저는 서울에 있다고 해서 뭐 자녀가 대신해서 뭐 서명을 한다거나 설계사가 대신 서명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험은 가입 시 정확한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어야 나중에 보상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입니다. 보험은 최근 5년 이내 병력에 대해서 고지를 받고 가입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병원 가신 적이 있는지,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최근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의 치료, 30일 이상의 투약, 이런 부분을 꼼꼼히 다 체크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 정도는 고지 안 하고 넘어가도 되겠지, 이런 건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험은 정확하게 준비하셔야 나중에 보상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가능한 무진단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방문 검진 등을 통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제 가입하는 보험도 있고요. 일부 보험사는 무진단으로 진행이 가능한 보험들도 있습니다. 가능한 무진단이 좋고요. 병력이 없으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강을 자신하는 경우라고 하시더라도 검진을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정한 수치를 벗어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입에 제한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우선적으로는 무진단을 먼저 검토를 하시고, 무진단으로 가입이 좀 어려운 상황이시면 유진단으로라도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이 안 되겠다라고 미리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유병력자 플랜이라고 그래서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있다고 하시더라도 합병증 없으시면 암보험 가입에는 큰 제한이 없거든요. 그리고 할증 심사를 통해서 보장을 그대로 받고 보험료를 더 내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병력 때문에 우선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요, 부모님 보험은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돈 걱정 없이 치료 잘 받으실 수 있게, 자녀의 자산도 지킬 수 있게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납입에 부담 없는 선에서 만기 환급형보다는 순수 보장형으로 준비를 하시고, 가입 시 정확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가입을 진행하셔서 병력도 꼼꼼히 체크하시고, 가능한 무진단으로 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 가능한 보험을 찾아볼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짚어드린 사항 잘 기억하시고 현명한 전략 세우시길 바라고요.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 건강히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라이프 플랜 A 100세 시대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에 따른 실버보험 가입 전략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노하우 알려주신 정원부 팀장과 함께 글로벌 헬스 코리아 윤우현 팀장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도요, 실버보험 가입 전략에 대해서 좀 주실 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실손의료비가 가장 많이 쓰이기에 기본이 되는 것은 맞지만 모든 것을 다 보장하는 만능은 아닙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한 번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그걸 다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담당 보험 설계사겠죠.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담당 보험 설계사분께 연락드리면 궁금한 걸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의료실비의 경우는 전 보험사가 공통적으로 갱신형으로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서 1년 갱신, 3년 갱신, 5년 갱신들이 있는데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위험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부모님 연세 같은 경우는 위험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갱신되지 않는 비갱신형 진단비와 수술보장도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부모님 연세에선 병력 사항들이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데요. 고혈압, 당뇨, 디스크와 같은 관절 질환 등에
관절 질환 등에 해당이 되면 보험 가입이 굉장히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요즘에는 인수심사가 많이 완화가 되어서 가입이 수월하게 가입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 병력이 있거나 중증 질환에 걸렸어도 보상이 된다며 가입을 한다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많이들 가입을 하고 계시죠. 보험료는 한 3, 4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해서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보험료가 낮은 만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수술비 보장 같은 경우도 10만 원 내지 2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3, 4만 원씩 10년, 20년간 많은 금액을 납부하시면서 보장 실질적으로 받으시는 보장 금액은 10만 원, 2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가 많이 날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입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은퇴 후 노후 생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알려드린 팁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고민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저희 전화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지금 바로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저 아시는 분 보험이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가입하셨어요? 이게 무배당 교보 자사랑 유니버설 CI 보험요. 아, 교보생명의 CI 보험이시고요. 네. 이게 시청자분 보험이신가요? 아니요, 저희 아시는 분 지인이시거든요. 네네. 지인 보험이신데 지금 네.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 중이세요. 네. 그래서 이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가 하고 연락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이 보험 언제 가입하셨어요? 2006년 8월 4일. 2006년에 가입하셨고 네. 매달 얼마나 납입하고 계시죠? 보험료가 22만 5,610원이요. 아, 네. 22만 원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네. 지금 뇌출혈로 입원을 하셨는데 보장이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윤우현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이 CI 보험으로 보장 가능할까요? 네, 일단 보장되는 금액에 대해서 네. 확인해 봐야겠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CI보험은 중대한 또는 치명적 질병에 대한 보장을 하는 보험인데요. 네. 그러한 중대한 치명적 질병에 걸렸을 경우 50% 내지 80%에 대해서 미리 선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약관상의 내용을 보면 뇌혈액 순환에 급격한 차단이 있고 그로 인해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야지 지급이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즉 신경계 장애 상태가 25% 이상의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아야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인분께서 뇌출혈로 이제 일단은 병원에 계시는 상황이신데 네. 이러한 장애 상태가 계속 남아 계시는 건가요? 장애 상태까지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장애 상태까지 모르시고요. 네. 일단은 장애 상태까지 가지 않으셨으면 빨리 치료가 되셔서 완치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주계약의 내용에서는 현재까지는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러한 장애율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25% 이상의 장애율이 남아 계셨을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만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서 치료가 잘 되어서 25% 미만의 장애가 되셨다면 주계약에서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고 혹시 보장 내용 중에 남성 건강 치료 특약이라는 내용이 있나요? 남성 건강요? 네, 남성 건강 치료 특약이요. 지금 2천만 원? 2천만 원이라고, 예. 네네, 2천만 원에 가입되어지고요. 그래도 이 특약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 특약의 경우는 남성 건강 치료 특약은 뇌출혈 및 급성 심근경색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뇌출혈의 진단 시 2천만 원에 대해서 진단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은 뇌출혈 진단부의 2천만 원을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 외에도 입원 특약이라든가 수술 특약 등이 있으신가요? 이번 특약은 3천만 원 되어 있고요. 네. 수술 특약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입원은 3천만 원이고 수술은 1,000만 원이시고요. 네. 이 부분에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입원 치료 같은 경우는 입원일로부터 4일째부터 보장이 되실 거예요. 가입 시기를 보면. 그리고 수술 특약 같은 경우는 뇌출혈로 수술을 하시게 될 경우 1종부터 5종 수술에 따라서 가입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남성 건강 치료 특약과 2천만 원과 이러한 입원 치료 특약,
수술 특약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주계약 부분은 일단은 지금 당장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경과가 된 후에 장애 상태가 되시면 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장애 상태가 되셔서 보장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퇴원하시는 게 더 좋으신 부분이시니까 건강하게 치료 받으시길 바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제가 잠깐 드리자면 생명보험사의 뇌출혈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뇌출혈 진단비와 중대한 뇌출혈에 대해서만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뇌경색과 같은 발병률이 높은 보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뇌경색 보장, 뇌졸중, 뇌출혈 이런 거에서부터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력으로 혈관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손해보험사의 뇌졸중 진단비로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폭넓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준비하실 경우에는 손해보험사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은 시청자 지인분께서는 조금 빠른 케어를 바라시겠고요. 요거 말고 다른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아니, 네, 괜찮아요, 지금. 네, 그러면 빠른 큐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지금 주계약은요, 25% 이상 장애율이 진단되어야지만 이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네. 하지만 특약으로 뇌출혈 진단금 받으실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저는 오빠의 보험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네네. 네, 지금 43세인데요. 네. 보험이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아, 보험이 네. 하나도 없으세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네. 게 필요할까 해서 저는 확인 좀 하려고요. 이제 보험이 하나도 없으신데 준비를 하려니까 좀 막막하신 것 같으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원부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보험 어떤 걸로 먼저 가입을 해야 할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보험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잘 시작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빠분이 그렇죠. 43살. 네, 43살이고요. 뭐 회사 다니시는데 지금 단체 보험밖에 없다고 해요. 그거라도 있으신 게 다행이네요. 네, 그래요? 예. 지금 뭐 경제적으로는 괜찮은데 일단 적금만 들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보험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오빠 보험 좀 그러시군요. 알아보려고요. 네. 일단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단체 보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단체 보험 내용은 뭐 잘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혹시 알고 계실까요? 아니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요. 그냥 회사 뭐 다 그냥 일부 회사들이 가입하는 그 정도라고만 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미혼이신 건가요, 혹시? 예, 독신남이에요, 특히나. 독신. 네. 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좋겠지만 안 한다고 해서 생활에 필요한 뭐 간병보험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라든가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서요. 네, 일단 그러면 보험이 하나도 없고 네. 단체 보험만 있고 네. 건강은 하시죠? 네, 건강도 하고요. 술도 별로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요. 네. 네. 그러면 일단 단체 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요 보험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뭐 정년이 보장이 되는 그런 회사이실까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면 일단 만약에 이직을 하시거나 네. 뭐 퇴직을 하시거나 하게 되면 보험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예. 만약에 네. 정년을 채워서 은퇴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네. 그 이후의 보장에는 큰 공백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네네. 예. 그때까지 뭐 회사 단체 보험에서 보장을 받은 내용이 있거나 뭐 아프셨거나 다치셨거나 이러면 새로운 보험 가입에 제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독신하신대요? 네, 그러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보험의 필요성을 잘 몰랐나 봐요. 네. 네. 그럼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부양가족이 없습니다. 네.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꼭 네. 필요한 상황은 아니실 거예요. 그쵸. 생활할 예. 때 좀 필요한 보험이면 좋겠어요. 예, 사망보험금보다는 이제 살아가면서 닥칠 수 있는 위험인 이제 질병, 상해, 재해, 이런 보장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병원비 보장하는 실손의료비. 네. 예, 단체보험에서 보장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예, 지금은 단체보험 가입한 것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확인을 통해서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중복 보장은 아니고요. 네네. 예, 실손의료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후유장애 보장이 중요합니다. 네. 후유장애는 뭐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뭐 영구적인 장애 상태가 남을 수 있는 걸 말하는데요. 네네. 이런 경우에 물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네.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경제력을 잃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 소득이 단절되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이 우선적으로 준비 필요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암.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망하는 질병 중 하나인 암. 네. 그다음에 혈관질환. 이런 거에 대한 진단비. 그리고 운전하신다면 운전자 보장. 뭐 자동차 보험 있으실 거고. 네네. 예. 요 정도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네. 여기에 수술비 보장이나 네. 입원비 보장까지 준비하시면 더 좋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아. 아무래도 사망보장은 생명보험의 장점이 더 있지만 네. 지금 오빠분의 경우에는 생존보장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후유장애라든지 진단비라든지 이런 거는 손해보험사가 조금 더 비교 우위에 있거든요. 특히 네. 뭐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보장하는 보험사가 몇 개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그런 보험사를 잘 선택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진짜로 독신으로 계속 사신다면 네. 이런 보장성 보험 말고 네. 추가로 준비하실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또 필요해요? 예, 혼자서 오래 사셔야 되거든요. 은퇴하시고 나서. 네. 아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혼자서 오래 사시게 되면 예, 돈이 더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뭐 은퇴 이후에 어느 정도의 취미 생활도 갖고 하시는 게 좋긴 하겠고요. 네네. 그러면 연금 준비를 지금 이제 43세면 40대 중반이라서 조금 기간이 짧긴 하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저축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연금보험 네. 일단 뭐 가입자의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 연금보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고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도 있고 네. 공시이율로 적립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납입한 보험료 일부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되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아, 종류가 예. 많네요. 그런 부분을 좀 가입자에게 맞는 게 어떤 건지 가입자의 뭐 네. 투자 성향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연금을 어느 정도 좀 크게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43, 만약에 60세 정도에 은퇴를 하신다고 치면 네. 지금 뭐 한 달에 뭐 20만 원 10년을 적립을 한다. 네. 20만 원이면 1년이면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 아무리 수익률이 좋다고 하더라도 네. 예, 은퇴하는 시점에 연금 자산으로의 가치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거든요. 아. 물론 뭐 국민연금도 있으실 거고 뭐 퇴직연금도 있으시겠지만 네. 좀 더 나은 노후를 원하신다면 지금 소득에서 어느 정도는 과감히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 자세한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지금 여기서 회사도 되게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네. 보험사 많죠. 네. 그럼 뭐 따로 나중에 별도로 또 연락이 되나요? 이거 예. 하려면. 뭐 머릿속에서 맴도는 상품이 있긴 하지만 네네. 그 상품을 지금 방송에서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아, 네. 예,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아. 따로 연락드려서 뭐 전체적인 플랜을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오빠랑 얘기 좀 해보고요. 네. 전화를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 네. 오빠분 보험이요. 이제 보장성 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비와 후유장애 보험, 그리고 3대 질병 진단비 정도로 구성을 해주시고요. 또 네네. 연금 보험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자, 이번에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도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 문자창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5949님이십니다. 집에 수도관 파열로 아랫집에 피해가 났는데 이럴 때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나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팀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집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이 되어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이 됐을 경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보상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행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손해보험사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일상생활 배상중 책임보험이라는 특약에 가입이 되어 계셔야 됩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발생이 됐을 경우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했을 경우 이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는 특약이긴 하지만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모르고 계실 겁니다. 이 보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보험 설계사분들께서도 이 보장을 어떻게 하면 보장이 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우선 시청자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집안에서 배관이 터져서 아랫집에 누수가 되고 벽지가 많이 이렇게 파손이 되고 해서 다시 벽지를 발라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건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주소지가 배관이 터진 집의 주소지와 같아야 됩니다.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집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가입하신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같은 경우는 2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는 반면에 최근에 가입하시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20만 원이라는 본인 부담금으로 10배 이상 뛰어 있죠. 그리고 보험료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점점 이 특약이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다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이 배상 책임으로 보상을 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은 전혀 없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 자전거나 스노우보드 이런 거 많이 타시면서 이런 배상 책임 전문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으시면 그 보험으로도 충분히 보장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이 있으시다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시면서 발생이 되는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럴 경우에는 전문보험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굳이 전문보험 가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걸 돌아가면 우리 집으로 인해서 발생된 수도관 파열로 인한 밑에 집의 수리비는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보상을 받으실 경우에는 우선 수리를 하신 다음에 영수증을 가지고 첨부를 하셔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미리 접수를 하셔서 그 접수비를 가지고서 이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보상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란 특약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상담 한 건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2784님이십니다. 납입이 끝난 60세 만기 암보험이 있습니다. 만기가 짧은 것 같은데 해지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팀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납입이 끝난 암보험을 보장기간만 남아있는 거를 굳이 해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령이나 성별을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정보는 없네요. 일단 그 60세 만기의 암보험은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 자녀 성장기에 추가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암보험 하나만 있으시다면 80세 보장 이상의 100세까지도 고려하시고 80세 만기에서 100세까지의 별도의 암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60세 만기 암보험과 별도로 준비하는 암보험 60세까지는 중복해서 보장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암보험 준비하실 때 이제는 많이 아실 겁니다. 만기 환급형보다는 순수 보장형으로 보장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남녀 생식계함이 일반암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소외감으로 보상을 하는지 고해감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3대, 5대, 10대, 16대 여러 가지 고해감, 고액치료비암이 보험사마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 종료 시점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갱신형 보험보다는 순수 비갱신형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안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미 납입이 끝나셨기 때문에요. 이 보험은 유지해 주시고요. 보장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새롭게 비갱신형으로 가입해 주실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문자 상담 지금 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네, 저희 신랑보험이 한 개뿐이 없는데 이제 보강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 그 신랑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이 어떻게 되세요? 네, 메리처즈 엠바스켓 되어 있고요. 네. 진단비랑 실비로만 되어 있어서 네. 사망보장이랑 안보장을 좀 보강하고 싶거든요. 아, 사망보장이랑 안보장을 네. 보장하고 싶으신 거세요? 이 네. 보험 남편분은 언제 가입하신 거세요? 14년 1월 16일에 가입했고요. 네네. 네, 월보험료는 거의 45,40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4만 원 정도 되시고요. 네, 그러니까 네. 기본 보장만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네, 네. 윤우연 팀장이 연결해 드릴게요.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네.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으세요. 네. 어떤 보장이 좀 필요한지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부분에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신랑분께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는 34살이요. 34살이시고요. 하시는 업무가 어떻게 되시죠?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중학교 교사님이시고요. 네. 가입하신 지는 지금 2014년 1월 16일 날 가입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가입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네요. 네네. 일단은 증권에 그 암진단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네네. 가입 금액이 얼마 정도 되어 있나요?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요. 네. 지금 납입보험료가 45,540원이시라고요. 네네. 납입보험료 수준으로 보니까 이게 네. 갱신형 상품이 아니라면 진단비 1,000만 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런 것들도 1,000만 원까지만 가입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증권상에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은 얼마 정도 가입되어 있나요? 네, 각 1,000만 원씩 되어 있어요. 1,000만 원씩이요. 네. 우선 생존보장으로 손해보험사로 가입하신 건 정말 잘하신 일이신데 일단 네네. 보험료 수준이 낮다 보니까 중요한 진단비 보장들이 1,000만 원씩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네. 지금 필요하신 보장이 사망보장과 안보장이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자녀분은 혹시 있으신가요? 네, 한 명 있어요. 한 명 있으시고요. 네. 사망보장을 가입하실 땐 주로 집안의 경제 주체이신 가장이 많이 가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선 사망보장을 가입할 때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람은 언젠가는 사망을 하기 때문에 100%의 확률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언제 사망을 할지 모르시기 때문에 이건 종신토록 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보험료는 굉장히 비싸겠죠. 네. 그리고 그 보험료가 부담이 되셔서 이 보험 상품을 가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딱 나이 언제까지 보장을 받겠다라고 정하면서 가입이 되는 정기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네. 자녀의 독립 시점까지 설정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30살이 넘어서 독립을 하기 때문에 자녀 나이 30살 이상까지는 잘 준비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의 나이가 60세에서 65세까지가 보통으로 설정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만기가 짧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또 세 번째로 보장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게 싫으시다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드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독립 시점까지는 가장의 나이인 60세에서 65세까지는 1억에서 2억 정도로 많이 보장을 하게끔 하고 그 이후로는 장례비 정도로 한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만 설정을 하시면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중간적인 보험료로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상품이 있어요. 그 시청자님께서는 사망보장의 크기를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신가요? 딱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근데 보통 1억 정도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평균치라는 게 있지만 가정의 경제 상황이나 하시는 업무 등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사망보장은 연봉의 3배에서 5배 정도로 가입을 하십니다. 가장의 부재 시 이제 장례를 치르고 가족이 정신 수습을 하는 기간까지가 3년에서 5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망보험금은 손해보험사보다는 생명보험사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생명보험사는 이유 불문하고 종신토록 보장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손해보험사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한 사망으로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명보험 쪽보다는 보장이 굉장히 폭넓지가 못합니다. 시청자님께서는 사망보장과 함께 안보장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집안에 혹시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네, 집안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그러한 이제 가족력에 맞춰서 보장 설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병이 되고 있는 질병인데요. 암진단비만 보강하실 게 아니고 이러한 성인병 보장도 같이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암보장과 성인병 보장은 손해보험사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신 부분이고요. 기존에 가입되어 계신 메리츠 엠바스켓에서 가입 금액을 늘릴 수 있는 증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보험으로 새롭게 보강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장은 생명보험사 쪽이 장점이 되지만 이러한 진단비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 쪽이 장점이 되기 때문에 사망보장은 생명보험사 쪽으로 가입을 하시고 생존보장은 손해보험사 쪽으로 가입을 하시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고요. 하지만 손해보험사의 같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보장의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 이런 뇌경색, 뇌졸중 이런 게 보장의 폭이 굉장히 좁고 암보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성암, 남성암 이런 것들이 좀 소액 보장이 되는 상품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잘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사망보장은 가장 폭넓게 보장하는 생명보험사로 준비하시고 생존보장은 손해보험사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수준은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 중 종신보장은 아무래도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비싼데 많이 가입하시는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20년 동안 납입을 하게 되시면 배우자님의 나이 기준으로 해서 한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제 만기를 짧게 설정하는 정기보험으로 가입하실 경우에는 60세 내지 65세까지만 설정하게 되면 1억 원 기준으로 해서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를 섞어서 가입을 하는 종신 플러스 정기보험으로 가입하실 경우에는 한 7만 원, 8만 원 정도만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납입 여력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시고요. 암진단비 성인병 보장 같은 경우도 꼭 3천만 원, 남들이 가입하는 3천만 원을 준비하실 게 아니고 가족력에 맞춰서 5천만 원, 1억까지도 준비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망보장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보험료가 많이 집중되면 가정경제에 좀 부담이 되시겠죠. 그래서 가정경제 수준에 맞춰서 이 부분은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궁금하신 부분은 없으신가요? 네, 궁금한 점이 없어요. 네. 네, 시청자,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사망보장 같은 경우는요,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비교해 보신 후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암이나 성인병 보장은 이제 손해보험사 상품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많이 됐어요. 네, 다행입니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신데요.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출산을 했는데요. 네네. 태아보험을 가입했는데 그걸 어린이 보험으로 혹시 바꿔야 하는지 좀 알아보려고요. 시청자님 우선 출산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그 가입하신 태아보험은 어디 회사 상품이세요? 현대해상 거요. 현대해상이지 혹시 그 정확한 보험명은 모르시나요? 구댕굿 어린이 CI 보험이요. 구댕굿 어린이 CI 보험이시고요. 그럼 이 보험 언제 가입하셨어요? 가입이요? 네. 한 임신 20주 정도 됐었을 때 했거든요. 20주 정도에 가입하셨어요? 네네. 그럼 매달 얼마나 납입하고 계셨죠? 근데 보험료 좀 세요. 한 12만 원 정도. 12만 원.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신 보험이 태아보험이신데 이걸 어린이 보험으로 바꿔야 할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제가 지금 바로 정원보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출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게 잘 자라길 응원하겠습니다. 월보험료 12만 원이요? 네네. 태아보험인데. 네. 예, 이걸 어린이 보험으로 바꿔야 되는지 문의를 하셨는데요. 네. 어린이 보험을 출생 전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걸 태아보험이라고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요거를 어린이 보험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거나 새로 가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출생신고는 하셨죠? 출생신고는 했죠. 예, 그러면 요거 보험사에 알리셨나요? 태아 등재라고 해서 이름이랑 주민번호 다시 알려줘야 되거든요. 아직 따로 한 건 없어요. 그러세요? 네. 그러면 태아 때 보험을 가입을 하셨으면 태아 관련 특약이 들어있는데 혹시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아들이요. 아들. 요번에 첫째인가요? 아니요, 둘째예요. 둘째시고요. 네네. 출생 시 몸무게 얼마나 됐나요? 3.2kg요. 3.2kg. 건강하네요. 혹시
출생 후에 뭐 병원 치료를 받았다거나 뭐 예방접종 이런 거 말고요. 아니요, 따로 없어요. 네. 일단 태아보험은 출생을 한 이후에는 네. 그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보험사에 알려야 됩니다. 요거 태아등재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예. 태아 관련 특약이 다 포함됐을 겁니다. 12만 원 보험료면. 그러면 3.2kg로 출생을 했으면 네. 그 저체중아 입원 일당이라고 인큐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네. 보상을 하는 특약이 있는데 그게 네. 보험료가 2,000원 조금 넘거든요. 요런 거는 이제 건강하게 태어나면 이제 바로바로 빼야 되거든요. 혹시 그것도 안 하셨겠네요. 태아 등재 안 하셨으면. 네, 따로 뭐 한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일단 보험료는 전체적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 뭐 12만 원에 대한 보험료가 뭐 부담이 없다거나 뭐 보장이 아주 훌륭하다거나 그러면은 그 정도 납입할 수 있겠지만 네네. 요 현대해상 구댕굿 어린이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보장 특약별로 보장 기간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예, 지금 12만 원이면은 요게 20년 납 100세 보장인가요? 네네. 예, 그러면 뭐 진단비든 뭐 수술비든 입원비든 다 100세까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아마 또 만기 환급형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 이게 만기 환급형이라면 네. 예, 아이가 100세가 되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만기 환급형으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으셨고요. 일단 가입 중인 보험의 증권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예.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설계가 너무 엉망이라서 고쳐쓰기 힘들다면 전체 재설계도 가입을 고려해야 되겠고요. 네. 가능하다면 이 보험 안에서 특약별 보장기간 설정을 다시 하고 특약 뭐 좀 잘못된 거 있으면 뺄 거 빼고 이렇게 해서 보험료를 좀 줄이시는 게 나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둘째라고 하셨는데 그럼 첫째도 보험은 있겠죠? 네, 첫째도 가입했죠. 첫째는 어떤 보험 가입하셨나요? 첫째도 이름은 그 상품 이름은 같은데 근데 첫째 때는 아예 태아 때 가입한 건 아니고요. 네. 애기 태어난 다음에 가입했었어요. 그럼 첫째 보험료 얼마를 내시나요? 첫째 거는 지금 한 45,000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요것도 100세 보장인가요? 보험료 보면 아닌데. 아니요, 요거는 100세가 아니고 30세인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첫째는 보장 기간이 너무 짧고 둘째는 너무 보험료가 많고 혹시 셋째도 계획하시나요? 그렇죠. 셋째까지? 네.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셋째도 둘째처럼 보험을 들어준다면 네. 아이 셋에 대한 보험료로만 30만 원 정도를 지출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너무 많죠. 네네. 예, 일반 성인들의 보험보다 더 많이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 성장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네네. 보장 기간이 짧아도 되는 건 과감히 짧게 특약별로 다 조정을 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네네. 그 첫째 같은 경우에는 뭐 둘째 보험 물리셨는데 첫째 보험 잠깐만 얘기하면 첫째 보험 보험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실손의료비 보장도 30세까지밖에 보장을 안 합니다. 그러면 30세 이후에 뭐 보험 가입한다고 하겠지만 예. 그 혹시라도 중간에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런 병력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면 네. 지금 30세 만기 보험에서 실손 의료비 보장 특약만 빼내시고 네. 특약은 삭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만 빼내시고 적립보험료라든지 이런 걸 줄이게 되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대로 보험료가 딱 떨어질 겁니다. 지금 첫째는 몇 살이죠? 첫째 지금 4살이에요. 4살. 예, 그러면 2만 5천 원 전후에서 보험료가 다시 책정이 될 건데요. 그리고 이 실손의료비 보장은 단독 실비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예, 단독 실비보험은 딱 실비만 있는 보험인데요. 예. 그 4살이면 아마 2012년 정도에 가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때 이제 실비랑 지났어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네. 보장 기간이 안정적으로 길게 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첫째 거에서는 실비를 빼고 단독 실비 보험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둘째 거는 보험료 너무 비싸니까 예, 셋째 보험 들 수 있게 지금 미리 보험료를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는 특약 삭제, 특약별 보장기간 설정을 다시 하는 걸로 그리고 태아 등재하면서 불필요한 태아 관련 특약 지금 필요 없어진 이런 것도 빼는 걸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지금 우리 둘째 아드님 보험이요. 이 불필요한 태아 관련 특약은 해지하시고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첫째 아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 실비로 가입해 주셔서 보장 기간을 좀 늘려주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네. 네, 다행입니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와 문자 고민 상담 모두 진행해봤습니다. 보험플랜 129에서는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와 문자 고민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또 저희 홈페이지죠. www.cntv.co.kr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